스페인 광장에 오시면 또 반드시 꼭 가보셔야 할 장소가 있죠. 지금부터 260년 된 로마에서도 아마 가장 전통 있는 커피 집이 하나 있습니다. 비아 콘도티, 로마의 명품거리입니다. 비아 콘도티라고 명품거리인데, 그 명품거리 딱 들어오면 프라다 지나서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여기 지금 편말은 지금 250년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올해 2020년이면 260년 된 그런 카페 그레코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숍입니다. 옛날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카페가 문을 연 이후부터 이곳 로마에 명사들이 주로 모여서 차를 마셨던 곳으로 유명하죠. 특히 이 건물은 이 카페 내부에 들어가시면 과거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 또는 예술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300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이 아닌 이런 개인 공간에 전시된 예술품으로는 세계에서 단연 가장 규모가 큰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부 공간이 예전 모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명사들이 그렸던 그림이나 와서 했던 사인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게 벽에 그대로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커피 잔 그리고 커피 원두도 예전 전통을 그대로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탈리아 커피집은 이렇게 시내에서는 앉아서 드시면 비싸지만 서서 드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버스? 커피 마실 때는 마스크 내려도 되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요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끝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나서 여기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가는 게 낙이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그러나 이 광장의 원래 이름은 스페인 광장이 아니라 프랑스 광장이었습니다. 자, 이곳이 스페인 광장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저쪽에 스페인 깃발이 걸려 있는 스페인 대사관 건물 때문인데요. 이곳은 17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프랑스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이름이 프랑스 광장이었고요. 이곳은 로마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저쪽에 보면 북쪽에 관문인 뽀폴로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뽀폴로 광장에서 로마로 들어왔던 외부인들이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던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 남쪽 부분에는 16세기 때 두 개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 보그마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티칸 산하기관 건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바티칸 주재 스페인 대사관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 스페인 대사관 건물 때문에 18세기부터 이곳을 스페인 광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1723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1726년도에 이 계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프란체스코 데상티가 이 계단을 설계하기 이전에 100여 년 전부터 이미 이곳에는 계단을 만들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작가들에게 의뢰를 했었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잔로렌조 베르니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프랑스 정부와 이 바티칸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100여 년 동안 공사가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1723년도에 와서야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계단 이름이 성삼위일체 계단인 것처럼 이 계단의 컨셉을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그런 컨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삼위일체 성당에서부터 아래쪽 스페인 광장까지 3개의 빈 광장들을 설계를 해서 이 3개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스페인 계단을 끝까지 오르고 나면 여기에 커다란 오벨리스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1789년도 당시
비오 6세 교황님의 주문에 의해서 세워진 오벨리스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벨리스크 그러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오벨리스크는 로마에서 직접 제작을 한 오벨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드셔가지고 여기를 거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성당을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성당 안에는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이면서 16세기 말 매너리즘 화풍의 대가였던 그의 걸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당이 세워진 이 자리는요, 15세기 때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8세가 이곳을 구입했는데 당시에는 이곳이 포도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고 난 뒤에 그가 존경했던 이탈리아 파올라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올라의 성 프란치스코 이곳에 이제 그 수도자들을 보내서 처음 수도원과 성당이 지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보시는 성당이 완성이 된 것은 16세기 말 시스토 5세 교황 때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이 분수대는 조각배의 분수대이죠. 1626년도에 당시 우르바노 8세 교황님이 주문해서 피에트로 베르니니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피에트로 베르니니는 우리가 잘 아는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아버지이죠. 분수대를 보시면 이 조각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배를 모티브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로마에 있는 떼베레 강이 자주 범람을 했었는데요. 특히 1598년도 홍수 때 가장 물이 많이 범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떼베레 강에 있었던 조각배가 이까지 와가지고 여기 걸려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조각배를 만들었고요. 조각배의 형태를 보시면 이 분수대 독특하게 굉장히 이 지면보다 훨씬 낮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물을 공급하던 수로의 수압이 너무 낮아서 분수대를 이렇게 높게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낮게 만들었고요. 이 조각배는 당시 실제로 이 떼베레 강에서 물자를 나르고 하역하던 조각배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자를 쉽게 운반하고 내리고 선적하고 하역하게 할 수 있도록 배 가운데 기퉁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스페인 광장에서 여기 남동쪽으로 쭉 오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제 뒤쪽에 스페인 깃발이 걸려있는 이 건물은 현재 지금 바티칸 주재 스페인 대사관 건물인데요. 원래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진 것은 16세기 때이고 모날데스키라고 하는 귀족 가문의 소유였었습니다. 그것을 1647년도에 스페인에서 구입을 하여 대사관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스페인 대사관 앞에는 성모 마리아 기념 원주가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1854년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성모 무염시태 교회를 발표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3년 뒤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 무염시태의 탑입니다. 1958년도부터 이 성모 무염시태 축일이 되면 12월 8일이죠. 축일이 되면 교황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당시 소방관이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꼭대기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팔에다가 화환을 증정하는 그런 행사가 해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모 무염시태의 탑 뒤편으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은 바티칸 산하기관인 인류복음화성 건물입니다. 자, 당시 우르바노 8세 교황님께서는 1622년도에 잔 로렌초 베르니니에게 의뢰하여 이 인류복음화성 건물 정면을 공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1644년도에 이 건축가가 프란체스코 보로미니로 바뀌게 되죠. 프란체스코 보로미니는 저희들이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베르니니와 아주 악연이 깊은 그런 당시 경쟁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측면과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안에 성당이 보로미니의 걸작품입니다.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건물 디자인 형태를 보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베르니니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억울한 거는 뭐냐면 이 건물 맞은편 저 끝에 베르니니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르니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매일 자신의 경쟁자가
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 인류포구마성 건물 뒤쪽으로 와 보시면 그 건물과 맞은편에 여기 베르니니가 살았다고 하는 명패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르니니가 살다 죽었던 집이죠. 저 건물도 자신이 건축을 하다가 보로미니에게 뺏긴 것도 억울할 텐데, 또 한 가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앞에 있는 안드레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이미 12세기 때 지어진 성당이었습니다만 이곳에 나중에 이 수도회가 옮겨오면서 새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653년도부터 죽을 때까지 프란체스코 보로미니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의 보로미니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때 베르니니가 굉장히 좀 의기소침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성당은 프라테 성 안드레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이 1842년도에 1월 20일 날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명 로마의 루르드라고 불리우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안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페인 광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광장에서 반대편 트레비 분수로 가는 길에 중앙에 있는 성당인데요. 1842년도 1월 20일 날 당시 이곳을 여행했던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계였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의 유대인이었는데, 마리 알퐁소 라티스폰느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알퐁소는 가톨릭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 교인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프랑스 한 귀족이 이곳에 장례 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왼쪽에 두 번째 경당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발현하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발현하셨던 그 메달의 성모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메달의 성모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이 바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에 입회해서 가톨릭 사제까지 되었고, 그리고 교황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수도회를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을 개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이 발현 사건은 나중에 바티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나서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발현을 인정한 그런 성모 발현지이기도 합니다.